네, 안녕하세요. AR 파이낸셜입니다. 오늘은 매매 복귀 영상은 아니고요. 매매 복귀는 제가 기존에 많이 올려드렸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손절 손실이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이 200천 기법이 200천 콘텐츠가 멈춘 건 아닙니다. 일단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재밌고, 뭐 신법 트레이닝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뭐 나중에 이거를 하루하루 올린다는 부담감도 있고, 나중에 소닉하고 함께 뭐 공개하는 영상이 만들게 된다면 그때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로서는 이 유튜브 자체가 매달 5번의 매매로 억대 연봉을 달성하는 방법 해서 이렇게 회원들과 함께 나아가고자 만드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이 계속적으로 많이 올라오는 건 저로서도 원하진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영상들, 중요한 영상들, 뭐 중요한 영상들, 중요한 영상들, 중요한 영상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이 뒤로 밀리는 걸 저로서는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영상들을 늘리기보단 좀 더 함축적인 영상을 올리는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지금 이 채널 자체가 구독자도 없고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 영상을 늘려볼까 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제 관점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관점에서 물론 재밌었어요, 이렇게 영상을 계속 올리는 것도. 하지만 좀 모아서 올리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제 채널의 취지는 가장 중요한 취지는 이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취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들, 저의 후기가 아니라, 저의 후기가 아니라 도움이 되는 것들로 이 채널을 채워나감으로써 책을 읽듯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여기서 읽어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채널을 좀 꾸려 나갈 거고, 이게 뭐 3년 뒤에 4년 뒤에 조회수가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때까지 뭐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 한들 저한테 뭐 문제될 건 없거든요. 물론 회원수 모집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애매하긴 해요. 조회수는 열람에 도움이 될 테니까. 예. 뭐 그 부분이 좀 중립적인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 하냐면 이 얘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미국 지수 뭐 요 정도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이잖아요. 자본주의. 그죠? 지금 간단하게만 보면 국내 증시 코스피를 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봉으로 보자면 거의 바닥을 찍어서 이렇게 선들이 만나고 있고, 주봉으로 보자면 드디어 120선을 찍고 세 번 찍으면서 우상향을 만드는 정배열 그림을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한 번, 두 번 찍었지만 결국에는 깨지면서 깨졌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깨지게 된다면 다시 선으로 회귀하려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이미 깼기 때문에 회귀할 때는 익절하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 뭐 그런 걸 예상할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월봉으로 보셔도 박스피라고 얘기하는 긴 몇 년간의 횡보장이 있었어. 상승장도 있었고 하락장도 있었죠. 하지만 이 긴 횡보를 깬 상승이 나왔을 때 다시 하락이 오고 코로나까지 일어났지만 결국에는 그 상승폭을 다시 메꿨죠. 다시 메꾸면 상승을 하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저항점이 된단 말이죠. 지금 귀신같이 여기 한 번, 두 번 찍었네요. 신기하게도.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지지선 매매예요. 지지선 매매법이 이 전체 시장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예. 아주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 뭐 세계적인 경제, 뭐 전쟁 상황, 뭐 미국 경제, 뭐 금리, 인플레이션, 뭐 스태그플레이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그에 비해서도 뭐 적중률이 좋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닥 다지는 것 같은데 이 중앙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기다리려면 앞으로 한 4번 정도 더 기다려야 되니까 지금 4월이잖아요. 그럼 8월, 9월까지는 돼야 기다림이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주봉으로 본다면 그 기간은 엄청난 기간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 상황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저는 주봉으로 판단하시길 추천을 드려요. 지금 일봉도 마찬가지예요. 주봉하고 일봉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요 부분에서 희망적인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단 말이죠.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희망적인 시그널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깬다. 깰 때 손절하시고 다시 오를 때 사서 한번 깼으니까 무조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예상하에 짧게 단타 치는 게, 결론은 지금 시장은 단타 시장이다.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지속적인 우상향, 떨어졌으니까 오를 거야 올랐나요? 그죠? 이런 여파에서, 이런 상승 하락 여파에서 한 방에 상승 가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여기 이미 실패했잖아요. 여기 지금 두 번째 실패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짧게 끊을 줄 알고, 짧게 끊는 걸 수익에도 적용하고 손실에도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적으로 비슷하죠. 여기도 보세요.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여기도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지금 전체 상승의 절반을 찍을 듯 하다 못 찍고 지금 다시 조정받고 있죠. 코스닥, 코스피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절반을 찍은 듯 했지만 여기 저점이 좀 길기 때문에 한 요 정도가 절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지구상의 경제를 이끄는 다우산업, 나스닥 이런 애들은 어때요? 지금 상승 올라가는 폭이 엄청나게 커요. 절반 잡아볼까요? 절반이 한 요 정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여기네요. 예. 여기가 절반인데 이게 한 칸 반 더 올라갔죠.
그러면은 한 요 정도. 여기가 절반이네. 절반까지 떨어지진 않았죠. 예, 비슷하네요. 한국 시장이랑. 어떻게 보면 잘 버티는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상승 절반을 기준으로 잡으면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다우산업. 다우산업은 하나, 둘, 셋, 넷. 여기네요. 다우산업은 꾸준히 잘 버티고 있다. 예. 이게 왜 그러냐? 우량 주식들 표본으로 채택하여 뭐 이런 건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많이 오른 애들은 절반을 지지점으로 잡고 지지를 받고 있다. 얘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애들은 그나마 좀 방어력이 좋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상승을 덜 했으니까 방어가 좋은 것도 당연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쟁 상황도 그렇고 전쟁이 많이 좀 장기화가 됐죠. 생각보다 2월 말에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코로나도 2월 말에 시작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터졌습니다. 이렇게 터지고 여기도 터졌죠. 지금 2월 요 부분에 이미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전운이 불어오고 전쟁이 터지고 뭐 그런 상황이죠. 뭐 이렇게 터진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매매 시그널. 그래서 시장을 쉬냐? 그건 아닙니다. 시장을 쉬시는 것보단 짧게 끊으면서도 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경험치를 늘려가고 계속적으로 내 자산을 지키면서도 발전할 수 있는 그 양립적인 중심점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본주의잖아요. 유튜브 썸네일용이야. 어쨌든 예,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는 돈이 자본 이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예. 물론 자본에는 돈이 아닌 뭐 노동력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가치가 될 수 있어요. 어떠한 가치 그게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이것들의 결론으로 삼는 게 뭐예요? 바로 돈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의 시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자본주의 세상에서 버티거나 성공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일어나야지 유지될 수 있는 시장이에요. 우리는 물가 상승률이라고 알고 있죠. 뭐 짜장면이 50원 한다더라. 지금은 6,000원 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유지되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 하나의 국가에, 물론 이것도 다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에요. 하나의 국가에 정부가 있고 은행이 있고 기업이 있고 개인, 국민이 있다고 봅시다. 개인은 좀 애매하니까 국민이라고 할게요. 국민이 있다고 합시다. 정부는 행정기관이에요. 물론 돈도 찍어내는 한국은행 같은 게 있지만 어쨌든 돈을 유통하는 건 누가 하나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은행이 결론적으로 돈을 유통합니다. 어디에? 여기하고 여기에 유통을 하죠. 어떻게? 이 기업과 국민은 돈이 없는 상황이에요. 돈이 없는 상황인데 은행에서 돈을 공짜로 주나요? 아니죠. 정부도 개인들에게 돈을 공짜로 주나요? 뭐 복지가 아니고서는 아니죠. 국민이 돈이 있는 거 어디에 있어요? 기업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있죠. 그죠? 은행원들도 은행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은행이라는 기업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행에 있는 총 자산이 기업에 가면 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그럼 기업은 이 은행에게 빚을 지게 됩니다. 그 빚은 100이라는 빚을 졌을 때 은행은 이자를 요구하고 그 이자가 105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의 국가라고. 이 국가의 전체 자산이 100인데 이 기업은 105를 어디서 구하죠? 여기서 이제 자본주의에 인플레이션이 필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말씀드렸죠. 제가 전 강의라고 하긴 좀 뭐하고 전 영상에서 어디 있냐? 전 영상. 부동산은 정말 나쁜 빚이다. 좋은 빚은 뭐지? 이 영상에서 제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잘 설명드렸어요. 은행 같은 경우엔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돈 복사가 됩니다. 내가 가진 돈의 10%만 남겨놓고 90%는 대출을 줄 수 있어. 내가 가진 돈은 뭐예요? 예금이나 국가에서 받은 돈이겠죠? 근데 이 90이 두 번째 은행에서는 9를 남겨놓고 81을 대출할 수 있어. 그럼 여기 지금 90이죠. 여기 지금 190이죠. 이거 합치면은 190이 된다고. 그죠? 자산이 불어났죠. 분명히 시작금액이 100인데. 그럼 어떻게 돼요? 이 80일 대출 받은 게 여기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면서 결국에는 105가 맞춰져서 이 은행은 상환을 받을 수 있겠죠. 이게 무한 쳇바퀴처럼 돌아간다고. 이 쳇바퀴가 뭐냐? 빚이라고. 그죠? 이 빚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굴러갈 수 있는 거고, 이 빚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은 항상 발생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결론 같은 거예요. 무조건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없다. 그럼 장기적으로 이게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은행 파산하고, 기업은 못 갚아서 파산하고, 국민 파산합니다. 국가 자체가 망하는 거예요. 뭐 빚을 한 번에 탕감해줘? 그럼 은행 파산할 거 아니야. 은행 파산하면 앞으로 기업들은 어떻게 발전해? 돈 어디서 끌어와? 못 끌어줘. 파산하고. 결국엔 파산하는 거예요. 물가 상승이 없다면 그 돈으로만 순리대로 운행이 되겠지만, 그 돈으로만 순리대로 운행이 된다면 그럼 빚진 사람은 돈을 어디서 가져오죠? 가져올 수가 없어. 그럼 새로운 투자가 일어날 수 있나요? 없죠. 경기 부양할 수 있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게 다 뭐다? 물가 상승률로 이어진다. 이게 다 뭐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쓰레기다. 왜 쓰레기냐? 갈수록 가치가 줄어드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내가 짜장면 사 먹을 수 있던 돈이 지금은 추파춥스 하나도 못 사 먹으니까. 그럼 뭐 해야 한다? 뭘 해야 한다? 자산 증식. 죄송합니다. 이거를 좀 깔끔하게. 자산 증식을 해야 한다. 자산 증식을 해야 한다. 현금 흐름 창출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증식이 먼저고 현금 흐름이 나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증식이 작은 증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다? 이게 큰 증식이 될 수 있겠죠. 큰 증식. 작은 증식부터 현금 흐름 창출이 가능한 수준까지만 먹고 그다음부터는 현금 흐름 창출을 첫 번째 우선 과제로 선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제가 밤이라 좀 말이 꼬이나? 어쨌든 죄송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근로자, 평균 아니면 실패자 그쪽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상승 흐름을 타기 위해선 이 테크트리를 타야 합니다. 자본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돈에 대해서 알아야 하며 그 결론적으로 자산 증식을 할 수 있고 그 자산 증식의 최소치로 현금 흐름 창출을 시작할 수 있으며 그걸로 경제적 자유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그게 무슨 걱정이야? 그것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자본주의가 계속 굴러간다. 뭐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한다. 그럼 뭐 기업이든 국가든 계속 굴러가겠죠. 근데 그거에 겨우겨우 따라가거나 그거를 못 따라갈 게 아니라 그거를 추월해야 추월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 그게 바로 경제적 자유이자 알파 뭐가 되겠죠? 시간적 자유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 자유가 행복일까? 뭐 이재용은 행복하겠네? 이재용 회장이에요? 뭐죠? 이재용 회장님은 행복하겠네? 그죠? 하지만 사람은 시간적 자유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추었을 때 뭐가 생긴다?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상승한다. 더 이상 쓸 공간이 없네요. 글씨 어딨니?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뭐 돈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확률. 경제적 자유가 없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시간적 자유가 없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만들어야 하고, 제가 제 유튜브 영상에서 거의 모든 유튜브 영상들이 다 그래요. 제가 올리는 모든 유튜브 영상들의 최종적인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동기부여. 뭐 보시면 뭐 이거는 후기니까 이거 빼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한다.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한다.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의 동기부여. 여러분의 마음가짐.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마음가짐. 모든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서 모두 똑같이 할 수 있다?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조회수가 몇이나 나오겠어. 뭐 10이나 20이나 뭐 올해 내가 100이야 뭐 300이나 뭐 조회수 1000 뭐 만 뭐 많이 나와봐야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겨우 뭐 5천분의 1, 뭐 5천만분의 1, 뭐 1명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 소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여러분들의 동기부여, 저로서 인해 발생한, 제가 만든 영상으로 인해 고쳐진 그런 걸 전 만들고 싶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달성이죠. 성취감 맞죠? 예. 그런 걸 만들고 싶습니다. 밤이라서 좀 루즈하게 말씀을 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네. 예. 어쨌든 여러분 이해하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이해에 관한 부분은 제가 책임질 테니 여러분은 이해하고 나서 성공만 하세요.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할 수 있는 환경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사세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억대 연봉, 뭐 어떤 사람한테는 적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많을 수도 있어. 하지만 시간적 자유를 달성한 억대 연봉은 결코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진행 중이에요. 저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 내년 23년, 24년, 25년이 돼서도 제가 유튜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달성해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갔으면 좋겠네요. 네,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